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1월 31일 오후 8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레미 시겔은요, 장기적으로 주식은 모든 자산 중에 최고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역사적으로 채권이나 금이나 부동산보다 주식이 장기 수익률에서 앞선다는 사실을 강조했던 말입니다. 주식은 진정한 위험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시장의 일시적인 하락보다는 장기 복리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더 큰 리스크라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시간 속에서 머물러라. 이러한 요지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의 작가의 톨스토이는요, 톨스토이는 말씀하시기를, 저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폭락보다도 조급함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제가 참기로서는 사지 말아야 할 때를 사고 사야 될 때를 안 사고, 이 조급함을 갖다 종목은 어느 종목이 가는가는 거의 다 90% 이상은 다 안다고요. 아는데 어느 시점에 사야 될지를 잘 헤맵니다. 이 조급함 때문에 그렇다고요. 조급함이 모든 것을 망친다는 것을 잊지 말라.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은 천천히 가지만 결코 헛되이 흐르지 않는다.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요. 시간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않았습니까? 물리적으로요. 가장 강한 사람은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요. 나의 심장을 멈추도록 한 말씀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서두르지 않는다. 조급함이 모든 것을 망친다는 것을 잊지 말라. 톨스토이입니다. 모든 전사 중에 가장 강한 전사는 시간과 인내이다. 그 톨스토이는요, 누에 꽂히는 나비가 되어 날아갈 때까지 열심히 씨를 뽑아낸다. 인간도 영혼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보면 날개를 얻을 것이다. 우리가 많은 실패의 그 사슬을, 실패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어느덧 보면은 목표 지점에 와 있습니다. 성장은 항상 불편함을 동반한다. 삶은 끊임없는 배움이다. 실패 없이 얻은 조언은 이론일 뿐만이다. 당신은 지금 살아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는가? 실패 없이 얻은 조언은 이론일 뿐이다. 제가 참 좋은 말씀이요. 이겁니다. 실패 없이 얻은 조언은 이론일 뿐이라고요. 실패 없이 얻는 것은 없습니다. 실패를 해야 된다고요. 실패 없이 얻은 조언은 이론일 뿐. 당신은 지금 살아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는가? 실패 없이 얻은 조언은요, 이론일 뿐입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요, 돈을 벌고, 돈을 잃고, 많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경험 없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항상 이 주식은요, 경험의 산물입니다. 어제도,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숲이 우거지면 새는 부르지 않아도 모인다. 이 장자가 말씀이 했네요. 그러고, 우리가 목표 지점에 딱 도달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합니다. 보통요. 긴가민가, 답인지 아닌지. 사람이 도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위험은 목표가 너무 높아서가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낮아서 달성하지 못한다고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베트남의 김상식 축구 감독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요, 아직 후반전이 남아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후반전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후반전이 남아있다고요. 3대 0으로 지고 있다. 2대 0으로 지고 있다. 그러나 다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경에는 성공의 씨앗이 들어있다. 나쁜 소식에도 좋은 소식이 들어있다. 나폴레옹 힐요. 나폴레옹 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포기하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실패를 끈기의 연료로 사용했다. 그랜트 카돈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의 저편으로 건너갈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젠슨항도 마찬가지고요.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파산 직전까지 다 갔다가 이 파산의 그 강물을 다 지나고요. 조각배로 건너가지고 성공의 씨앗을 그 파산 속에서 그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고 부동산 속담이요. 고금리에 매수해서 저금리에도 매도해라. 예, 지금 존니 같은 분은 주식이나 사라고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부동산이나 코인을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주식이 참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지만은 저는요 그래도 저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나 우주에서는 지금 예, 결국은 부동산 쪽으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이 나가고 나면요 주식이 조정하잖아요. 저는 주식 시장이 6월 3일 선거 끝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완전히 리턴을 해버립니다. 예, 모래 시계를 해보십시오. 모래 시계가 모래 시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래 시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에 모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주식이라고요, 주식. 그럼 그다음 여기가 또 모래 주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래시계요. 우리가 찜질방 같은 데 가면 여기 모래가 있습니다. 이 주식이 요를 꽉 차잖아요. 뒤집어나면 이런 쏙쏙 흘러내려갑니다. 그럼 이게 또 자리가 바뀌잖아요. 그럼 이거 싹 바뀐다고요. 그럼 여기가 부동산이 들어갑니다. 부동산이 돌아가가지고요. 다음에 이 주식으로 가고요. 이 부동산으로 자금이 6월 달부터는 급속하게 부동산으로 돈이 갑니다. 엄청난 속도로 부동산으로 돈이 갈 겁니다. 예, 저는 이 경험상으로 이 주식이 가고 나면은 반드시 주식이 뭐냐면요, 선행지표입니다, 선행. 예, 이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주식은 마중물이고요. 그 다음에는 부동산이 갑니다, 부동산이 요번에 주식이 2천에서 5천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이 지금 20억에서 50억 갔거든요. 요 앞에요. 서울이 이래 갔습니다. 이제는 지방이 갑니다. 20억에서 한 30억, 40억까지 갈 거고요. 서울은 한 50억에서 한 55억 정도. 서울은 아마 조금 정체가 될 것이고요. 지방으로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요런 데가 아마 충분히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예, 그런 근거를 어디서 주느냐. 예, 우리, 프리드만 찾아볼까요? 프리드만이라는 분 잘 알죠? 프리드만이 있나? 예, 우리 밀턴 프리드만 알죠? 밀턴 프리드만이, 제가 찾기에서 안 오네요. 밀턴. 야, 이 안 오네요. 밀턴 프리드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요. 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현실을 무시하는 정책은요, 그 의도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 이 현실을 무시하는 정책은 의도와 다르게 나타납니다. 프리드만은 텀부터 치고 있습니다. 프리드먼인가? 아, 여기 있네요. 현실을 무시한 정책은 언제나 의도와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예, 이것이 바로 밀턴 프리드만의 신자유주의 사상이죠. 신자유주의 경제죠. 예, 신자본주의입니다. 정부의 해결책은 대개 문제만큼이나 나쁘다. 가격 통제는 언제나 부족을 낳는다. 공짜 점심은 없다. 현실을 무시한 정책은 언제나 의도와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예, 이 말이 정말 멋진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이에커도 사회는 설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진화의 질서다. 예, 소로스가 영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은 영국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잘못된 제도를 끝낸 촉매였습니다. 우리 조지 소로스 한 명한테요, 영국이 짓밟혔거든요. 영란은행이.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요, 힘이 없습니다. 지금 쿠팡에 지금 민주당하고 쿠팡하고 한 붙었지 않습니까? 쿠팡하고 민주당 한 붙었잖아요. 이 앞에 신상명세서를 틀리가지고 됐지 않습니까? 쿠팡이요. 지금 쿠팡이 이 사회이사가
예, 쿠팡의 사회이사가 FOMC 염준 의장이 됩니다. 이 쿠팡을 건드리겠습니까? 민주당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이 쿠팡을 건드릴까요?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이 쿠팡의 이분이요, 요번에 연준 의장 하는 사람이 쿠팡 주식을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쿠팡 주가 한번 볼까요? 쿠팡은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쿠팡요? 쿠팡이 날아갈걸요? 쿠팡 주식 사야 되겠네요, 아사리요. 딱 보니까 참 좋네요, 쿠팡요. 쿠팡이 참 좋게 보입니다. 예, 쿠팡 주식 보라고요. 쿠팡 사회이사 한번 보자고요. 쿠팡 사회이사 연준 의장이 될 수 있다고요. 한번 볼까요? 챗GPT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잘못 건드렸죠? 예, 쿠팡이사 연준 의장, 예, 연준 의장이 됩니다. 건드리겠습니까? 민주당이. 예, 한번 봅시다. 쿠팡이사 연준 의장, 예, 이보라고요. 캐시누엇이네요. 캐시누엇이는 쿠팡이사 출신 연준 의장 지명 소식. 이 건드리겠습니까? 이제요. 아예 손도 못 대죠. 연준 이사, 현재 쿠팡 사회이사다. 주식을 엄청나게 쿠팡 주식을 많이 들고 있다고 이분이요. 손도 못 댈걸요. 이제 민주당이요. 민주당 한번 볼까요? 요즘 어떻는가? 민주당 쿠팡. 예, 어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손 못 댑니다, 이제요. 출시겠지만 침묵한 쿠팡 로저스. 혐의는 직접 묻자 답변. 예, 이제는요, 예, 오늘 첫 수완 셀프 조사 우선 본다. 꼼짝 못 합니다, 이제요. 민주당 쿠팡 TF 출금 보류했네요, 결국요. 이 보라고요. 이 보라고요. 새윤준 의장의 캐시누시 쿠팡 이사. 이제는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쿠팡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겠죠. 예, 이제는 아예 손을 못 대죠, 민주당요. 예, 지금 해외 주식이, 보면, 엄청나게, 어제, 금요일 날, 미국 주식이, 반도체에 관련되는 종목들이 세게 맞았습니다. 예, 램 리서치라든지, 이런 종목들이요, 굉장히 세게 맞았다고요. 램 리서치 한번 볼까요? 램 리서치, KLA입니까? KLA, 이런 거 보자고요. 세게 맞았잖아요. 그 다음에 KLA. 예, KLA, 예, 이 종목이 아니네요. KLA, 이 종목인가? 잠깐만요. 예, ESI 같습니다. ESI. 와, 이봐라고요. 15% 맞았네요. 와우. 이 반도체가, 어느 정도 고점 신호인 듯 같기도 하고요. 아, 이 종목이 이리 맞을 종목이 아닌데요. 아, 참, 엄청나게 이 고점에서 때리 맞았거든요. 일종의 반도체 장도 어느 정도의 좀 무게감이 좀 시장에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요.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정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 52주 신고가 종목들 중에요, 자하전자, 예, 자석이잖아요. 이지홀딩스. 와, 진짜 이지홀딩스 너무너무 잘 가네요. 배당이 9%고요. 참, 제가 이지홀딩스 잘 찾긴 잘 잡았는데, 예, 일단은 대신증권 같은 게 나가고 있고요. 증권주가 상당히 세고요. 증권주는 계속 나갈 거 아닙니까? 예, 증권주가 앞으로, 아무리 주가가 내리더라도 이제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이 아마 증권주가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고용도 참 세네요. 고용도 세고, 대한전선도 여기서 맞힐 종목이 아닌 것 같네요. 야, 라이젠 네트워크 인프라도 상당히 세네요. TV증권이 엄청나게 잘 가네요. 와우, 동부증권이잖아요. 동부증권. 와, 엄청나게 세네요. TV 손보가 35% 지고 있네요. 와, SK텔레콤도 상당히 잘 가네요. 예, 솔브레인도 잘 가고요. 키움증권이 날아가네요. 키움증권, 예, 증권주들이 지금 증권주장이거든요.
정근주를 가만히 잘 가져가야 됩니다. 피롭디스도 날아가네요. 자, HPSP도 굉장히 좋네요. 야, 프로비스가 날아가네요. 겨울방학 때는 보통 잘 가더라고요. NH투자증권도 상당히 세고요. 아이고야, 하나로, 지금 정근주가 저는 앞으로 좋게 보입니다. 좀 조정하면요. 예,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는 좀 조정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조금 조정할 것 같네요. 태성도 참 셉니다. ISC도 상당히 세고요. 예, ISC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로보티즈가 날아가 버렸네요. 결국 로보티즈네요. 결국 로보티즈입니다. 결국 로보티즈 SPG네요. 결국 로보티즈 SPG입니다. 삼지전자도 참 좋잖아요. 예, 통신 관련되는 종목이요. 한중반도체도 좋고요. 와, 참 우주항공도 참 좋네요. 라온 로보틱스도 상당히 세지 않습니까? GMB 코리아 이거는 변속기죠? 변속기인가? 잠깐만요. 이게요. 유압, 동력 전달하는 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냉각 시스템 같은 거라든지, 예, 만도 부품 업체네요. 만도 관련된 업체네요. 만도 협력 업체네요. 엔진 벨트. 유압을 제어하는 그런 거 합니다. 동력 전달 장치 같은 거 유압하고 그렇게 하네요. GMB 코리아가 상당히 세네요. 자동차에서 상당히 셉니다. 야, 좀, 신고가는 아니네요. KTNG가, 와, 결국 KTNG가 최고 센 종목이네요. 아, 결국 KTNG가 참 좋네요. 예, 노바텍이, 이거는 뭐죠? 노바텍 연구자석이네요. 연구자석이 두 종목이 있죠. 예, 이 종목하고, 이 종목하고, 뭐죠? 또 한 종목도 있는데요.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요. 예, 스피어, 이런 것들 다 그 종목이죠. 우주항공이잖아요. 감성 코퍼레이션이 참 잘 가네요. 이 종목이요. 아, 어려운데 잘 가네요. 암호화폐 관련되는 종목입니다. 암호화폐, 의류고요. 핸드폰 보조 배터리, 핸드폰 관련되는 종목도 되네요. 예, 보면은 로보티즈가 가장 세고요. 종목 중에서 로보티즈가 가장 셉니다. 로보티즈, SPG, 고영, 와, 이런 참, 제가 이런 데서 이야기했는데, 정말 잘 가는, SK도 상당히 셉니다. SK 스퀘어도 사고요, 세고요. 예, 유진테크가 결국 신고가를 냈네요. 참, 한번 간 종목은 계속 나가네요. 예, 일단, 지금 현재 보니까, 일단 로봇이 주도주 맞거든요. 로봇이 주도주 맞고, 그 다음 종목으로요, 우주항공도 맞고요. 반도체도 일종이 맞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한번 올라가 버리면, 자화전자도 그거죠. 자화전자도, 연구자석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예, 주식은 이제는 조금 무게감이 조금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이제는 보면요, 주식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요, 이 주식 자금이 부동산 자금으로 바뀝니다. 예, 지금 금값이 폭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보통 주식시장에서 예, 이 보면은, 오늘 보면요, 금값이 폭락이 나왔습니다. 금값이 폭락이 나오고요. 금값 한번 볼까요? 상품 가격에서. 예, 오늘, 쿠팡을 거드린 게 참 잘못이죠, 이제요. 운유가 엄청나게 세잖아요. 와, 운유가 날아가 버리네요. 운유 세고요. 와, 밀도 세고요. 키리도 올라가고, 콩도 올라갔고요. 예, 커피는 많이 빠지네요. 설탕 가격이 엄청나게 내는데, 보라고요. 이거야, 금이 끝났습니다. 금이 끝났네요. 금이 끝났습니다. 금이 끝났네요. 보라고요. 금이 이렇게 뺄 수는 없거든요. 금이 엄청나게 상투를 찍었습니다. 금이 상투를 찍었고요. 금이 상투를 찍었습니다. 예, 금이 상투를 찍고, 이 금이 상투를 찍었단 말은, 야, 지금 코인도 지금 상투를 찍은 듯 하기도 하고요. 코인하고, 코인하고, 금값하고요. 이 두 종목이, 꺾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이
꺾일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금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이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갑니다.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큽니다. 예, 부동산만큼 큰 자금이 없다고요. 부동산이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자산이 저는요 따지면요, 예,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예, 부동산이 90%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한 10%, 환율이 한 8%, 환율이 8%, 예, 그 다음에 2% 남지 않습니까? 1%가 주식, 예, 1%가 주식, 그 다음에 1%가 뭐죠? 1%가 요런 거잖아요. 밀, 옥수수 같은 거요. 금, 옥수수, 예, 이런 겁니다. 자, 뭐라고요? 부동산이 90%입니다. 자산이요. 부동산이 90%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환율이죠, 환율이 한 8%, 그 다음에 주식이랄까, 주식, 채권, 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요, 1%. 금, 곡물, 예, 이런 있지 않습니까? 상품이 1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모든, 자, 코인도 일종의, 이 주식, 채권, 코인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코인도. 결국은 이 자금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다 부동산으로 갑니다. 이 주식이 올라가고, 코인이 올라가고, 채권에서 이익을 보잖아요. 이 자금들이 전부 부동산으로 다 갑니다. 예, 부동산으로 다 갑니다. 예, 이 부동산으로 간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이 자금들이 전부 다요, 부동산으로 전부 다 리턴합니다. 예, 돈 1,000억을 들고 있는 사람은요, 1,000억짜리 아파트를 맞게 사고요. 100억 들고 있는 사람들도 100억에 걸맞는 부동산을 사고요. 1,000억을 들고 있으면 1,000억에 걸맞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예, 누가 했습니까? 이런 말을요. 손재영 교수가 이야기했다고요.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습니다. 절대로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권력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예, 조지 소로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조지 소로스는요, 권력은 진실을 왜곡할 수 없지만 현실을 바꿀 수도 없다. 바꿀 수 없다고요. 이 권력이 이 부동산을 갖다가 뭉가뜨린다? 예, 저는 이재명 정권은요, 이 주식 시장을 갖다가 절대로 무너뜨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인플레만큼 올려가려고 하는 그 정책을 쓰지 부동산을 이렇게 경착륙을 유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은요, 저는 앞으로 가장 갈 수 있는 종목이 미래에셋이라든지 미래에셋하고요, 미래에셋증권하고, 예, 미래에셋증권과 그 다음에요, 종목이 키움증권, 예, 이런 증권주들이 장이 펼쳐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건설주도 괜찮죠, 결론적으로. 예,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이 정권장이 뭉개지지 않습니까? 5천에서, 예, 주식은 이 우리나라 증시가 이 5천에서 6천으로 뭉가면요, 바로 이 종목은요, 3천으로 내려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냐면 2천에서, 예, 이 3천까지 갔지 않습니까? 3천에서 5천까지 바로 가버렸거든요. 이 값만큼의 절반을 깨버린다고요. 최소. 그러면 한 4,000포인트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을 많이 살 때가 아닙니다. 주식을 많이 살 때가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 이익 놓으면은 이익도 실현해야 됩니다. 결국 그래도 끝까지 들고 가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잘하는 건 맞는데요. 근데 이 자금들이 전부, 저는 이 방송을 이 부정론자하고는 밥도 먹으면 안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밥도 먹으면 안 되고요. 주식시장을 나쁘게 보는 사람하고도 밥을 먹어도 안 됩니다. 주식과 부동산은요, 다 동행합니다, 동행. 자, 부동산이 90%를 차지하고요. 1%가 곡물과,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곡물하고요, 곡물.
곡물하고 주식이잖아요, 주식. 그 다음에 환이 10%, 약 10% 차지하잖아요. 이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볼 때, 환율을 굉장히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강조를요. 이 원달러 환율을 보자고요.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자, 보이잖아요. 원달러 환율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 짱대 목을 때리지 않습니까? 이 짱대 목을 정부에서 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깠지만은, 깠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지금은 이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다고요. 이 박스권에서. 여기서 한번 때리고, 여기서 한번 사고, 때리고 사고, 때리고 사고, 때리고 사고, 때리고 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상단부를 돌파 놓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예, 이래 안 오기를 바라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여건상으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러고 기업들이 전부 다 해외로 다 탈출하고요. 부자들이 전부 다 이민을 가는, 우리나라 구조상으로는 이민을 가야 됩니다. 예, 만약에 100억을 들고 있다.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버리면 50억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아니지요. 최소 60억 정도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100억을 들고 있으면요. 근데 100억을 들고 있다?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아니면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요. 20억만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1000억을 들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000억을 들고 있으면요. 500억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 간다. 200억만 내고 800억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인도로 세금이 상속세랄까, 증여세랄까, 양도세랄까, 보유세랄까, 예, 이런 세금들이 너무나 많이 거두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모든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고요. 기업들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도 다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처럼 돼야 되거든요. 베네수엘라처럼 됩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이거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부에서요, 좀 더 기업들한테 잘해주고요. 부자들한테 부자 감시도 해주고, 그렇게 소비 여력이 생기고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 부자들만 세금을 다 낸다고요. 예, 이러한 제도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은 이 사회가, 권력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지만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예, 결국은 이 부동산 가격이요, 아마 요번에는 주식이 간 것만큼 2배, 3배가 갑니다. 예, 저는 2011년도를 겪어봤고요. 2021년도도 겪어봤습니다. 다 봤지 않습니까? 제가 이때 아주 세게 이야기해가지고, 안 간 종목이 대한민국 주식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다 갔잖아요. 다 안 간 종목이 뭐 있습니까? 미래셋이라든지요, 유한양행이랄까, 삼립식품이랄까요? 다 제가 많은 때, 이런 때 다 이야기했고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도 다 바닥에서 이야기,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예. 거의 다 저거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예, SK스퀘어도 마찬가지고요. 예, 아예 매도 의견을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나 이제는요, 주식을 좀 팔아야 됩니다. 주식을 팔고요, 이 자금들을 부동산으로 가야 됩니다. 부동산으로. 제가 이야기를 계속 최근에는 부동산 쪽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는요, 이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태능성 수천에, 과천청사에 마을 공장을 갖다가, 거기를 갖다가 아파트를 짓는다고요? 칠 수가 없습니다. 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청와대를 부수고, 예?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부수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게 빠릅니다. 예, 청와대를 부수고 저쪽에 세종으로 가고요.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부수고 세종으로 가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게 훨씬 빠르다고요. 과천청사에 말이지 않습니까? 말. 예, 이 경마장이 있는데 이걸 갖다 부순다?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부에서 지금 공급한다. 공급해보여. 29년도에 공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소 31년도에 물량이 나옵니다. 예, 지금 완전히 이 정부 정책은, 예, 비웃을 뿐입니다. 저는요. 아무도 이거를 갖다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놈들은요,
아마 한문도라든지 이런 놈들이, 한문도가 교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강남에 집을 살 겁니다. 강남에요. 이런 사람들은 집 다 팔아야죠. 그러면 왜 안 팝니까?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도 집을 다 팔고요. 장관들도 다 팔고 다 월세를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잡힙니다. 대통령도 집을 팔고, 국무총리도 집을 팔고, 땅 다 팔고요. 장관들도 다 팔아보십시오. 저쪽에 시골로 가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오늘은 뭐 제가 장관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을 무시하지 말라고요. 예, 추세가 틀렸다고 느껴질 때가 아니다. 고통이 느껴질 때 포지션을 바꾼다. 이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추세가 틀렸다고 느껴질 때가 아니라요. 고통을 느낄 때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러고 우리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뭐랬냐면요. 세금을 낮추면 고용이 늘고 결국 세수가 늘어난다. 미래는 급쟁이들이 것이 아니면 용기 있는 자들의 것이다. 시장이 자유로울수록 사람도 자유롭다. 예,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감세라든지 규제 완화를 했거든요. 이 미국이 진정한 강대 국가로 된 때가요, 레이건 때입니다. 레이건이거든요. 도널드 레이건 때입니다. 이 반공주의를 강조했고요. 세금을 낮추면서 고용이 늘고 결국 세수는 늘어난다. 미래는 겁쟁이들의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자들의 것이다. 시장이 자유로울수록 사람도 자유롭다. 우리나라는 보십시오. 이 집을 서울 사람이 아니면 살지 못하도록 그러한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오피스텔도 집이 아닌데 집이라 해가지고요. 아예 집을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정부 정책을 갖다가 예, 많이 바꿔야 됩니다. 예, 저 말을 저는 뭐 별로 영향력이 없지만은, 예, 좀 더 고독해야 됩니다. 고독한 자만이 별을 낳을 수 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고독한 자만이 별을 낳을 수 있다. 니체가 이야기했네요. 예, 그리고 이노스페이스 회장이요. 저번에 12월 24일입니까? 3일인가? 그 미사일을 쐈지 않습니까? 추진체를요. 그 실패했지 않습니까? 로켓을요. 무엇이고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 수 있는 자가 중요하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예, 그래도 우리는요, 세상을 갖다가 새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은 새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피터 드리거는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적인 비스마르크는요, 어리석은 자는 경험으로 배우고, 현명한 자는 타인의 경험에서 배운다. 행운의 여신이 다가왔을 때 그 오자를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정치적인 의무이다. 예. 예, 정말 시장이 참, 예, 힘들지만은 좀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조금 줄이십시오. 조금 줄이고요. 예, 인류를 접하시오. 그러면 진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 저 방송이 사실요, 영양가는 크게 제가 어느 시점에 사고 어느 시점에서 팔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솔직히 뭐 3분봉을 켜놨고 2분봉을 켜놨고요. 예, 이런 보도지표를 깔아놨고, 예, 매매하라면 저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요. 예, 좋은 주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지금은 뭐, 하이닉스가 앞으로 뭐 200만원까지 갈 수 있겠죠? 갈 수 있고요. 뭐, 정근주들도 참 좋네요. 정근주가 참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정근주가 좋고요. 유리기판도 괜찮네요. 예, 하이닉스도 끝없이 가고요. 예, 우리나라도 앞으로 시장 경제가 아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와, 지금, 하여튼,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호황을 이루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성장 동력이 아직까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이 오늘은 너무나 많이 길어지고요. 좀 더, 왜냐면은 부동산 쪽으로 더 흥미롭습니다. 부동산이요. 그래야지 이 우선꽃이 핀다고요. 예, 지금이 오늘 금값이 내려앉았고요. 비트코인이 내려앉았고요. 주식이, 어느 정도의, 겨울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긴 줄였습니다만요. 많이 줄였고, 그러나 끝까지 가져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예, 이 머니 무브 가속도가 아마 크게 움직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예, 우리 시선들을 좀 더 넓혀야 됩니다. 이 부동산이 내려간다 하는 사람들은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자산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예, 부동산이 앞으로 굉장하게 저는 날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부동산의 예찰론자도 아니고요. 좀 주식이 지금 봅시다. SK 하이닉스를 보자고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갔지 않습니까? 서울 부동산이 이래 갔거든요. 서울 부동산이 이래 갔습니다. 자, 서울 부동산과 SK 하이닉스는 똑같이 갔습니다. 이렇게 갔다고요. 예, 자, 20만원짜리가, 약 90만원. 이래 가야 되거든요. 서울 강남 아파트가, 자, 20억짜리가 100억이 간다는 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예, 그러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봐야 되냐? 삼성전자는 대구, 부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7만원에서 160만원. 예, 그러면요, 한, 7, 24, 200%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이 지금이 만약에 10억 하잖아요. 84 타입이, 예, 34평이 지금 10억 하거든요. 이게 20억이 됩니다. 예, 20억이 됩니다. 요번 장에요. 자, 지방 부동산은요, 삼성전자고요. 서울 부동산은 하이닉스입니다. 이거와 비교하면 됩니다. 자, 그러고 중요한 거는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지, 하이닉스가 이렇게 가지, LG전자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뭐, 광주가 LG전자지 않습니까? 광주요. 울산 같은 경우는 일종의 삼성전자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울산이라든지 부산, 대구, 예, 세종, 이런 데는요, 일종의 삼성전자고요. 하이닉스는 서울입니다. 서울.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됩니다. 예, 이제는요, 지금부터는, 예, 제가 큰 틀에서는 너무너무 잘 맞추잖아요. 저보다 이 큰 틀을 맞춘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요, 부정론자가 아닙니다. 부동산의 부정론자가 아니라고요. 저는 뭐, 잘은 모릅니다. 부동산이 왜 이렇게 갈 것인가를 잘은 모르지만, 부동산 지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보십시오. 예, 거래량이라든지, 그러고, 공급 물량이라든지, 착공 물량이라든지, 인허가 물량을 보라고요. 예, 앞으로 인허가 물량이 안 옵니다. 지금 인허가 물량이 없다고요. 인허가 물량이 없습니다. 그 다음 착공 물량도 없을 뿐더러요. 인허가가 없는데 무슨 착공을 하겠습니까? 예, 인허가가 날 수도 없고요. 예, 요번에 6만 가구가 낸다면 안 된다 했는데, 예, 많이 내야지 1만 가구요. 전부 다 임대주택을 짓는다. 이 부천에 그 말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요. 여기다가, 예, 아파트를 짓는다. 여기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예, 여기서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7천억을 번다고요. 7천억을 버는데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다. 임대주택을 짓는다. 여기다 임대주택을 짓면요, 적자로 바뀝니다. 그럼 7천억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 돈이 7천억이 나오는 이 돈을 갖다가 마이너스로 만드는데 이 마이너스 손을 갖다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예, 그러니까 서울부동산은 초급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부동산, 부산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예, 초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주식은 될 수 있으면 사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 최근에 제가 주식을 사지 말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식을 사지 말자. 어느 정도 거의 고점에 다 왔거든요. 거의 다 왔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팔지는 마십시오. 주식을요. 팔지는 말라고요. 주식 팔고 나면 또 못 살 겁니까? 살 게 없잖아요. 삼성전자 팔아가지고 뭐 사겠습니까? LG전자밖에 더 사겠습니까? 예, 보자고요. SPG를 팔아가지고 또 다른 거 샀지 않습니까? 또 물 먹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로보티즈를 팔아가지고 다른 거 샀지 않습니까? 다 물 먹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미래에셋 팔아가지고 또 다른 거 물 먹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자, 결국은 로보티즈하고요, 로봇하고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계속 나갑니다. 결론이요, 제가 증권주를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로봇주를 8월 23일부터 제가 계속 밀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요.
8월 23일부터 로봇, 이 노란 봉투법이 8월 23일 날 발효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맞을 겁니다. 노란 봉투법 발의가 8월 23일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8월 23일부터 로봇 주식을 사자고 했잖아요. 대한민국 주식 다 팔고요. 8월 23일 노란 봉투법. 맞을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요. 노란 봉투법이 8월 23일 국회에서 통과했을걸요. 볼까요? 노란 봉투법. 8월 24일 상정 국회 생중계. 이 뭐라고요? 8월 23일, 8월 24일. 이 보십시오. 노란 봉투법이 8월 23일 날 거의 했지 않습니까? 이 보라고요. 8월 23일 무제한, 이래가지고 발효됐지 않습니까? 8월 23일. 제가 8월 23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로봇주에 대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식을 팔고, 이 로봇 주식을 사자. 제가 노래를 엄청나게 불렀습니다. 끝없이 불렀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